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호가가 몇 억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재개발에 투자하신다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론 재개발은 일반 아파트 투자에 비해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아시면 대부분의 재개발 물건을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투자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내가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물딱지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투자 시 정말 최소한 이것만 알면 불인이도 쉽고 안전하게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라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절차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성수동이라고 한다면 성수동이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 이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율 75%가 넘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주 철거를 하고 그 이후 공사하고 준공되면 입주하는 이런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재개발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진행하기 힘든 과정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원해서 구역 지정이 된 게 아니라 국가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평생을 지역에서 살아오신 연로하신 분들이나 월세 수입이 많이 나오는 대형 건물이나 주택, 그리고 이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이 19역의 정광훈 목사 케이스처럼 종교시설 등은 시세 대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건물 신축 등을 못하니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두 설득해서 동의율 75%를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의 문제지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동의율 75%를 못 받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조합원 분들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 된다는 말을 듣고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나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큰 손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조합 설립 전이나 심지어 구역 지정 전에도 매수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실패했을 경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구역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분 쪼개기 한 빌라는 사지 마라입니다. 지분 쪼개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동네에 보시면 4층짜리 주택이 있는데 1, 2, 3층은 세를 주고 4층에는 주인이 살고 이런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집들은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보통 4층에 살고 있는 주인 한 명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한 명이 소유하고 있으니 나중에 재개발이 되어도 아파트 입주권은 한 장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를 들어서 1, 2, 3층에 각각 원룸이 3개씩이고 4층에 주인 한 세대, 총 10세대가 사는 집인데요. 원래 한 명이 소유했던 이 집을 1, 2, 3층 원룸 9개를 각각 개별 등기를 해서 남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럼 한 채였던 집이 10채가 되어서 한 장 나오던 입주권이 10장으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분 쪼개기라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물건들도 입주권이 나왔는데 나라에서는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런 물건은 대부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평수 제한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매물들이 좀 있는데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저렴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신데 모르고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지분 쪼개기 한 물건이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축 빌라는 사지 마라입니다. 정비구역 내 신축 빌라는 절대 피해야 될 매물입니다. 신축 빌라는 일종의 지분 쪼개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지분 쪼개기를 못하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안 그랬겠죠? 나라에서 지분 쪼개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끈하게 집을 부신 다음에 소형 빌라를 새로 지어가지고요 마구마구 분양을 합니다.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니 시세 차익이 엄청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권을 못 받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지분 쪼개기를 구축 쪼개기라고 하고요. 신축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는 거를 신축 쪼개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은 게 신축이고 아닌 게 구축이냐? 이게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이걸 정확히 좀 확인하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모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정비 기본계획 공고공람이 언제 됐냐, 신조례냐, 구조례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기준 구축 쪼개기는 2003년 12월 30일 이후 지분 분할된 것, 신축 쪼개기는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 허가가 난 것은 무조건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자격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은 그 기준이 다르고요. 이후에 지분 쪼개기가 되었어도 입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런 모험을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비 예정 구역에 신축 빌라를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정비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신축 빌라가 많으면 당연히 노후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할 수가 없겠죠. 간혹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어떤 지역에 재개발된다고 신축 빌라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면서 분양하는 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주택 외 도로, 군생 등은 토지 90제곱미터 이상 되는 물건을 사라입니다. 재개발은 주택 외에도 상가, 나대지, 도로 부지 등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주택자분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잘못 사시면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되셔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가가 조합원 분양가 이상이 되거나 서울 기준 토지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가나 조합원 분양권은 사업시행 인계가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지분이 작아도 입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작은 지분을 사셔서 입주권을 받아서 큰 수익을 남기는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수익률보다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매 계약 시 입주권 계약임을 반드시 명시하라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한 명이나 동일 세대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주권은 한 장만 나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숨기고 한 채를 매매할 시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에 문의해도 가족명의 부동산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계약 당시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계약이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되는 계약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투자 시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외에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